원래 이번 대선이 그 한일전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선거하기 전에도 그만큼 일본 언론도 한국 대선에 대해서 이제 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일본 주요 신문들이 한국 대선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 한국 대선과 관련된 사설을 모두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선 그 보수 신문인 요미우리 신문 제목을 보면은요, 한국 정권 교체, 대일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 이렇게 했고요. 평범하죠. 예. 근데 그러네요. 이제 다음은 이제 상계인데요. 한국 새 대통령 즉시 대일 정책 전환을 해달라 그거는 이렇게 상계이네요. 역시 상계인 음,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바로 그냥 니들 정책을 바꿔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세 번째는 중도인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니케이 신문인데요. 정권 교체를 외교 바로 세우기에 기점으로 삼아라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 아래는 진보 신문인 아사히인데요. 한국 새 대통령 화합의 정치로 전환해야 된다. 근데 뭐 조금 뜬금없는데 그 남의 나라 정치에다가 이런 훈수를 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진보 보수가 이제 너무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화합하는 그런 정치를 해달라 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 기간에 아사히 신문은 굉장히 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아, 예. 예, 예. 특히 그 한국 대선이 즉 그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예를 들면 FM 코리아라는 그러한 그 예. 사이트, 예, 펜코라고 하죠. 예.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한국 사회가 많이 분단되어 있다, 음. 격자 사회가 되었다. 예. 그 남녀도 그렇게 대립된다. 음.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측면을 예. 아사히는 상당히 많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음. 이러한 사설이 나왔다. 그렇게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뭐 이렇게 화합의 정치를 해달라 뭐 이런 주문도 했지만 뭐 역시 한일 관계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뭐 이런 주문도 같이 네. 했고요. 또 마지막에는 같은 진보 계열인 마이니치 신문인데요. 차기 대통령 윤석열 씨 한일 대화 재건 계기로 삼아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대통령이 정권이 보수로 이제 정권으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갔으니까 아 일본 신문도 이제 만세를 부르겠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서 갔는데 의외로 좀 차분했어요. 예. 네, 네. 근데 그러나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대일 정책이 바뀔 것이고 그래서 한일 관계도 이제 재건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로 어쨌든 간에 부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보수 신문들은 아까 이 산케이 신문 제목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의 새 대통령이 이 정책 기조를 바꿔라. 그러니까 우리말을 따라라. 막 이런 식으로 그 압박을 넣었고요. 진보 신문들은 그래도 좀 새 대통령이 방향을 좀 바꾸더라도 또 일본도 또 같이 좀 자세를 좀 유연히 해야 된다. 유연한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또 주문을 했습니다. 예. 네. 그 사실 포스라고 해도요. 네. 요미우리는 좀 이선적인 포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 상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저는 그 상케 신문에 한국 대선 관련 기사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데 지지율을 갖던 것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지지율만 보도를 했어요. 아, 여론조사 말씀하시는군요. 여론조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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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근데 그거는 역시 좀 상계는 막 일본 신문에서 막 극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약간 그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좀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군요. 상케이 네네. 신문. 예. 요미우리는 포스라고 해도 좀 예. 이선적이에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일본 안에도 한국하고 비슷하게 음. 그러한 포스 진보, 예. 그러한 미디어들이 많이 예, 있다. 일본에 이제 전국지가 5개, 6개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스펙트럼이 달라서 이렇게 골라서 있는 그런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도 진보 신문들은 그래도 좀 양심이 있습니다. 일본도 좀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 사설을 제외하고서요. 제가 이제 일본 신문 중에 가장 유심히 봤던 기사는 지난 11일자 이 마이니치 신문의 이 기사입니다. 뭐떠 있나요? 예. 그 제목이 얼어붙은 한일 관계 해결 청사진 보이지 않아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갖는 장벽이라는 기사인데요. 뭐 이 기사도 역시 다른 신문들처럼 그 한국의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한일 관계가 좀 개선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도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인데요. 네, 네. 예, 하나는 포괄적 해결입니다. 그 포괄적 해결의 한계인데요. 그 윤석열 후보가요. 그 선거 기간 중에 포괄적 해결을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서는 거래를 해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마이니치 신문 얘기는 여기에는 한국 측 소송 원고단 그러니까 이제 뭐 강제징용이라든지 위안부라든지 그런 그 소송하는 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네네. 측을 얘기하는 거겠고 그리고 지원 단체의 이해를 얻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합의 형성 프로세스라는 게 필요한데 한국 측에서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나마 이 시민운동 출신자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보수 정권에서는 그 사람들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되면요, 예. 그 부분을 위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윤석열 당선인이 한 이야기를 보면 합리적인 그 진보이면 다 포섭해라 예.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랬었군요. 네, 예. 그래서 김대중 전신도 또 음, 칭찬하고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신이야말로 오히려 노무현 전신을 계승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그런 게 했잖아요.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뭐 그 반대쪽에서 보면 그 배신자로 보이는 분들이 예. 그 근데 뭐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까지 멀리 내다보고 그런 발언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는 예. 그때는 전략이었죠. 예. 그러니까 선거 전략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네네.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뭐 대일 관계에서는 그래도 그러한 전략도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예.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객관적으로 보면요. 예. 그렇게 가르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예. 이따가 이제 그 2부에서 교수님 또 더 자세히 네.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라고 할까? 보수 정권의 그 장벽 은 뭐냐면 한국에는요. 보수 정권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면 꼭 친일파라는 딱지가 붙는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보수 정권들이 초반에 그 대일 강경 자세를 취하는 선례가 반복되어 왔다고 하고요. 그 예로 그 첫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임기 후반에 독도를 방문했다가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그런 일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식 때 이 문제의 아소다로 이 부총리가 와가지고 박 대통령하고 역사 문제로 이제 논쟁을 했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뭐 거의 한 3년 정도까지 그렇게 양국 관계가 싸늘했었던 그런 점을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이명박 정권 때도요. 독도 문제가 처음부터 불거졌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동북아 역사 재단 안에 독도 연구소라는 것을 예. 만든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래서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에도 독도에 가기도 했고
상당히 그 일본하고 대립적인 관계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2015년에 한국 거기 헌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일본의 당시는 노다 정권이었는데요. 민주당 예. 노다 총리하고 회담을 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또 주구를 했어요. 예. 그냥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독도에 가고 그때부터 한일 관계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가 있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보수 정권 때 한일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은요, 약간 좀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바로 좋아진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예, 충분히 오히려 일본 쪽에서 그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 그 이명박 정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일본에 주구를 했어요. 예. 그것을 일본이 잘 안 해주면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당시 한국의 입장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네. 당시에 제 기억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도 악수도 안 하고 이렇게 가는 네네. 그런 모습을 연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베의 외할아버지 키시노부스케하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바로 아버지죠.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은 좀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키시노부스케라고 하면 이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인식이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 A급 전범 혐의자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베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런 A급 전범의 손자하고 사이가 좋은 박 대통령 예. 이러한 또 닥치가 붙일 그렇죠. 가능성이 있었어요 당시. 친일 문제가 생기죠. 네네네. 당장. 예. 그래서 더 위식하면서 아베 총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많이 위식해서 만든 상황이 당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조금 황당한 얘기.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예. 조금 황당한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 제가 항상 이제 갖고 있었던 그 의문이었는데, 이게 소위 그 일본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있는 이 한일 문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과연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이 이제 솔직히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그런 아하. 와중에 이런 그 방송을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 그 일본 직격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제1교포 3세 언론인인 그 변진일 씨가 투표 결과가 나왔던 그 10일 아침에 당일 아침에 이게 TV에 나와서 좀 이상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 이제 버라이어티 TV 아침 방송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이재명 씨가요 패배 후 기자회견에서 갈등을 넘어 통합의 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는 말은 했지만 패배한 이재명 씨가 윤석열 씨 부인 스캔들을 철저히 파헤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씨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니 그의 의혹에 대해서는 파헤치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부인 스캔들에 대해서 5월 취임 전까지 2달 동안 추궁할 것이다. 부인 스캔들을 파헤쳐서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취임 전에 사임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발언에 주어가 바뀐 줄 알았어요. 서로. 그랬더니 나중에 윤석열 씨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윤석열 씨는 그 부인 스캔들 추궁에 대한 대응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스캔들을 파헤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대통령은 항상 끝이 안 좋았다. 문재인 씨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대체 이재명 그 후보가 전 후보가 뭘 가지고 당선자를 추궁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 사실 지금 그 종목을 보면요. 예. 2월에 지방선거로 사실상 그 돌입하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안 남았죠. 예. 물론 그 와중에서 그러한 스캔들이 다시 터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2달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라는 이 부분들이 좀 사람이 있죠. 그 혹시 그 특검을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이게 음, 2달 안에 그만두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성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예. 물론 그 한국은 그 일본에서 보면 좀 놀랄 만한 그 움직임이 항상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변진일 씨는 그런 부분을 좀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바라이티 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그 자유롭게 음. 말한 것 같아요. 네, 뭐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아무리 자유롭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정도로 현실감이 없으면 전 좀 전문가 타이틀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내부를 예. 많이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네. 되는 것이고요. 음.